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는요?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뉴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트테크라고 미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미술품으로 하는 재테크를 뜻하겠죠. 최근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불황 장기화에 그림을 투자용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동학개미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방식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이 아트테크 역시 돌파구가 된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더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거엔 그림 같은 미술품 하면 부자들의 사치품 목록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폭넓은 세대들과 공유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림 하면 좀 비싼 거, 이런 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 이렇게 취급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미술 시장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사라져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 기회가 일단 늘었고 온라인 경매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접근성도 아주 높아진 데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출품되면 초보 컬렉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그런 유통 경로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좀 포함이 되는데 아트테크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술 시장은 크게 갤러리와 경매회사, 작가와 컬렉터로 구성이 됩니다.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로 갤러리 그리고 경매회사가 있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생산을 해서 나오면 해당 작품을 작가로부터 직접 가져오는 1차 시장이 바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컬렉터가 갖고 있던 작품을 2차 거래하는 곳이 경매 시장이고요. 온라인 유통시장이 코로나19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온라인 거래는 중장년층이 줄을 잃었던 미술품 소비자의 연령층을 끌어내린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미술품을 구매한 고액자 상가 중 48%가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온라인 작품 구입 비율이 78%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요.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오프라인 매출은 36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예상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매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온라인 매출 123억 원으로 지난해 121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미술 시장이 위축이 돼서 고가 작품 거래는 줄었지만 온라인 경매와 미술품의 대중화로 중저가 작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국내에서 진행된 미술품 경매 총 94회 가운데 80회가 바로 온라인 경매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아트테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절세 효과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같은 분야는 굉장히 세금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아주 강화하고 있죠. 예, 그런데 미술품은 아닌가 보죠? 지금 정부가 국내 미술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목적으로 미술품 거래 세제 혜택을 확대를 해서 올해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개정세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미술품 양도 차익을 거래 횟수에 상관없이 20%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걸 좀 자주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목적이 조금 영리 목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 42%까지 과세를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지금 조금 시장을 장려하고 있는지 온도차를 느끼실 텐데 20%도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에만 부과가 되고 그마저도 생존 작가의 작품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 개정의 시행과 맞물려서 이 아트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효과를 누리려면 예술품으로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술 작품 산다고 뭐 다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술 작품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작가가 주목을 받고 미술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작품 가격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를 생각했을 때 다른 종목과 다르게 미술품 투자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몇 개 정보를 좀 알았다라고 해서 충동 구매를 하면 손해보기 아주 쉽고요.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해서 투자 수익 확보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멀리 내다보고 또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한다면 선뜻 이 그림이다 하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이 아트테크 시장에서도 저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으로 그럼 좀 같이 해볼까? 이런 공동 구매, 또 분할 구매, 위탁, 렌탈 같은 이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공동 구매를 하면 사서 조각조각 나눠 갖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실제로 건 어떻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림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유명 작가의 유명 작품을 사는 겁니다. 이건 실패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분할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돈을 조금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림을 조각낼 수는 없으니까 예.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뭐 그림을 조각내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그럴 예. 수는 없으니 미술품 플랫폼 회사가 작품 가격을 산정한 뒤에 수만 조각으로 나눠서 펀딩을 시작하면 그 투자자들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가격대도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고요. 작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각 상태로 분할 소유권을 가져와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런 플랫폼이 부쩍 많아졌는데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주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어쨌든 각자 나눠 갖는 거니까 어떤 점들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까? 국내 미술품 공동구매 시장 저도 그렇고 박가연 아나운서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우후죽순 생겨난 공동구매 플랫폼 가운데 신뢰도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아트테크 중개 플랫폼은 금융당국의 투자 인가를 받은 공식 금융 투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어서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서 문제가 된 것처럼 아트테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투자나 위험은 따르는데요. 아트테크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